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천자문 익히기 38일차 과정입니다. 38일차 과정으로서 어떠한 그 싯구절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로 나눠야겠죠. 이게 이제 대꾸가 되는 겁니다. 자, 영화 영자죠. 제 이름에 나오는 그런 글자입니다. 영화영.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업자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죠. 그러한 업자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바소자라 그러는데요. 뭐뭐 하는 바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물론 접속사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만은 동사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바이다. 뭐 이런 정도로 쓰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터 기자입니다. 터. 그러니까 영화와 일은 이렇게 and로 볼 수 있겠죠. 뭐뭐과 혹은 영화로운 일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또 영화와 업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이따가 제가 어디에서 따온 건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영업을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뭐뭐 하는 바이다. 터기자, 바탕. 그러니까 터가 되는 바이다. 즉 바탕이 되는 바이다. 뭐와? 이게 영화와 업의 바탕이 되는 터가 되는 바이다. 자,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뒤에 거 볼게요. 앞에 거와 이제 대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끝날 경자거든요. 마침내 뭐 마침내 하는 부사로도 쓰이지만 끝나다, 마치다라는 끝나다라는 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끝남이 없다, 없을 무자죠. 끝남이 없다. 여기처럼 터가 되는 바이다처럼 끝남이 없다. 여긴 영업이 바탕이 되는 바이다. 그러니까 뭐가 끝남이 없는 거냐? 적심이다. 이 적자가 문서적자입니다. 호적 할 때 이제 그런 문서적자죠. 문서적자 그 다음에 요거는 심할 심자입니다. 문서가 심함이 끝남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게 이 문서가 심하다는 말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의 한국의 그 많은 문서들은 명성이 자자하다 그럽니다. 이게 자자하다 자리적이라고 있어요. 이게 깔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데 이 문서적자는 여기 대나무죽이 있고요. 깔개적자는 이 풀을 이렇게 깔았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밑에는 똑같습니다. 이 쟁기뢰가 있고요. 이렇게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인데 하여튼 이렇게 쟁기뢰가 있고 자, 아이고 예석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풀초자 변과 그 다음에 대나무죽 변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깔개적자고 요게 그 문서적자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이 글자하고 이 글자가 통용된다. 이런 식으로 봐서 이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잘 봐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자함이 심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술 놓고 또는 심하게 자자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어로 보든가 아니면 자자함이 심하다라고 주술로 보든가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도 그렇게 봐야겠죠. 영화로움이 업이 되다라든가 주술로 보면 아니면 뒤에 그래서 보어로 보게 되면은 영화로움이
업처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 통용자가 아니고 그냥 문서 적자로 쓰인 거란 얘기입니다. 문서가 심하다는 얘기죠. 여기처럼 왜 그러냐면 영화로 이렇게 문서가 심하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제가 이게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따왔는가? 이 적심을 하려 그러면은요. 적심이라는 얘기가 정확히 써 있는 거는요. 우리가 그 반고라는 사람이 지은 한서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한서에 보면은요. 그 육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육고. 그 다음에요. 이것도 이제 사마천에 지은 사기에 보면은요. 사기 열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 역익이라는 역생이 있어요. 역생이나 육고나 역생 육고 이 두 사람을 묶습니다. 이 사람을 묶어갖고 역생 육고전 이렇게 있거든요. 한사에도 이제 육고가 나오고 그 육고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난 외교관인데 이게 그 위타라는 이제 남만 쪽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위쪽이죠. 그쪽까지 그 황제 항고조 유방이죠. 그쪽에 책사였으니까 그 부탁을 받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한나라한테 지배받기 싫다고 막 뻗팅기고 있는 그 이제 현지 왕한테 가서 왕으로 책봉을 해주면서 한나라에 조공을 해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적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확히는 앞에 그 명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명성이라는 게 이름의 소리를 얘기하거든요. 이 명성이 적심한다. 즉, 이 이름이 이렇게 자 명성이 자자함이 심하다 뭐 요렇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되겠지만 앞뒤 전후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신 나 말대로 따르면은 당신의 이름이 자자손손 이렇게 퍼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적 이게 이제 문서적으로 쓰이죠. 그러니까 그 설득을 하면서 당신이 나 말대로 이렇게 따르면 당신의 이름과 이 당신의 명성이 자자손손 이렇게 문서에 적혀갖고 퍼질 것인데 안 그러면은 우리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싸그리 당신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위타가 다리를 쫙 펴고 넌 뭐냐 이 자식아 이러고 있다가 그 설득을 듣고 다시 자신을 고쳐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서 오르시지요 뭐 이래갖고 그 한나라에 입조하기로 하고 뭐 막 예물도 주고 이게 선물도 주고 아이고 좀 잘 봐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딱 오니까 또 이 유방은 완전히 그냥 전전긍긍했거든요. 이거 이놈이 가서 이게 외교 실패하고 오면 어떡하지 이건 거기다 머리 아픈데 했는데 딱 와서 다 이게 해서 문서도 다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야 육고 너 진짜 대단하구나 하면서 이제 그 황제한테도 칭찬받고 저쪽에 가선 재물도 받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재물 받은 것까지 이제 황제한테 주려고 그건 너 가지고 너 고생했어 뭐 이러고 했는데 육고가 또 눈치를 딱 보죠. 이제 물러날 때구나. 그래서 그 육고가 딱 보니까 그 황후가
그 중국의 그 4대 악녀가 있거든요. 4대 악녀. 4대 악녀 중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여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고조 유방의 황후죠. 그래서 그 꼭 들어가는 사람이 서태후하고 그 여후는 들어가요, 항상. 근데 그만큼 유방이 죽고 엄청난 악행들을 저지르죠. 그리고 이게 유씨를 아예 말려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여씨가 좀 잡으려고 합니다. 전국을. 그거를 막아내는 게 이 육고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벼슬 자리 없었습니다. 육고. 딱 눈치 봐서 아 이거 황후가 말아먹을 것 같은데 해서 나는 물러납니다 해갖고 아들들 5한테 그 재물들을 갖다가 딱 나눠줘요. 나눠주고 이렇게 5한테 나눠주고 야 나는 너네들 집에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놀고 올 거니까 너네들 제발 부탁인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나라에도 나가지 말고 내가 충분히 재물을 너네들한테 나눠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먹고 놀아라. 지금은 벼슬길에 나가봤자 너네들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 벼슬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여우한테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모가지거든요. 근데 그 전에 육군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때도 얘기하죠. 아들한테 얘기하면서 어떤 이런 적심한 이때에 그 명성이 이렇게 자자손손 이렇게 퍼질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사기에 보면 역생육고전에 보면 이러한 얘기들이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정말 그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또 마찬가지 한서에 있는 육고전에도 봐도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냐 그러면은 명성이 자자손손 퍼질라 그러면 내가 죽어도 퍼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내 이름이 문서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족보에 올라가든가. 그래서 이것은 문서적으로 쓰인 거다라는 것을 원래 이 문장이 나온 요것이 나온 한서라든가 사기 역생 육고전에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자자하다라는 것이 2가지 제가 들어드렸죠. 첫 번째는 문맥으로 봤을 때, 대꾸로 봤을 때 이게 자자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영업이라는 대꾸하고 이제 같아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2번째는 이 적심이라는 말, 요런 영업이라는 말, 이런 것이 나오는 원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자하다라는 자리적자가 아니다. 자리자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리자자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를 적심무경이라고 읽지 않고요. 자심무경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이게 잘못 기재된 거고 이게 풀초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네이버라든가 또 구글 이렇게 찾아보면 요거를 자심무경 이렇게 읽고 요 글자는 이 글자고 통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문법적인 것과 대꾸적인 거죠. 시는 이제 대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시는 대꾸 문법과 그리고 원전을 들어서 제가 이것은 자심이 아니라 적심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영업이라는 게 뭔가 이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게 2가지가 나오죠. 뭐냐 그러면은 요것처럼 이게 요런 식으로 꾸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술구조 이렇게 돼서 주어 수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거는 지금 문서가 심하다라고 주술도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로 끊어갖고 이게 주술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꾸며주는 거는 문서의 심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 때
문서가 심하다라는 말이 문서가 심하다는 말 조금 이제 애매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로움을 업으로 삼다. 우리가 이게 영화로움을 업으로 삼는 게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이걸 수식구조로 보면은 굉장히 영화로운 업 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야 문서의 심함 이렇게 되는 거죠. 문서의 심함. 문서의 심함이란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서에 자기가 이름이 올라서 그 퍼지는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아주 좋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 없다. 그리고 영화로운 업을 기본으로 삼은 바. 그러니까 영화로운 어부로서 기본으로 삼은 바 이렇게 영화로운 업을 기본으로 삼으니까 뒤에서처럼 이게 이제 문서에 오르내리고 자자손손 내려가는 것이 끝이 없을 것이다. 끝날 겸 그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화로운 업이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그 원전에 나오는 건데 명예를 얘기합니다. 명예와 가치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측에서는 요 영은 명예요, 업은 가치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걸 명예고 이걸 가치로 보게 되면은 명예로운 가치 이렇게 보는 거죠. 영화로운 업이라는 게 명예로운 가치다. 그 명예로운 가치를 근본으로 삼은 바 그 이름이 전해짐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가치로 삼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아까 우리 그 전에 이거 바로 전에 했던 그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어떤 글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부터 볼게요. 자, 처음에는요 영화영이 되겠습니다. 영화영은요 지금 뭐 덮을 멱자가 있고 여기 보면 이 원래는 이렇게 불꽃이잖아요.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몇 개요? 많이 있는 거죠, 불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근데 이제 후반에 가면서 요 덮을 멱자하고 나무 목자가 추가가 됩니다. 나무목은 그 이 불꽃의 재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모닥불을 펴놓는데 이렇게 불이 여러 개가 이제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불 하나만 놓은 게 아니요. 여러 개의 불이 이제 나무에서 이제 일어서 타고 있는 모습인데, 즉 이거는 영화라는 얘기보다도 밝다. 불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으니까 밝은 거죠. 밝다. 밝게 비추다. 어둠을 밝히다. 밝다, 밝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런 뜻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이제 요 덮을멱, 덮다는 얘기는 이 불빛이, 이 밝음이 덮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밝다는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줬고, 나무목은 요 불이 이게 나무에서 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결국은 이 영화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영자였습니다. 자, 업자죠. 업자는 일업자라고도 하는데요. 요게 뭐 나무목이 있다 그래갖고 나무목이 붓으로 돼 있다는데 나무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잘 보시게 되면요, 이 악기를 걸어두는 요거는 이제 밑에 받침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걸개고, 자, 이렇게 이게 걸개들이 나왔죠. 요게 이제 거는 거예요. 이제 뭐를 이렇게 석경이라든가 이런 종 같은 거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채로 갖다가 땡땡 치면은 이제 그 울려나게 되는 건데요. 혹은 이건 뭐 북을 걸어두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기에 이제 북을 요렇게 걸어서 여기에 북을 둥둥둥둥둥둥 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일반 연어에서는
악기를 걸어두는 쪽으로 썼고, 또 전쟁터에서는 북을 걸어두는 그러한 걸로 쓰였다. 그 업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왜 그렇게 나오느냐. 사실은 전쟁터의 북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북을 담당하는 병사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걸 악기라고 보게 되면은요, 이러한 왼쪽에 보이는 이런 것처럼 악기라고 보게 되면 이 악기를 담당하는, 즉 악사의 직업을 얘기하는 거죠. 악사. 요게 그 나중에 한자 사전 보면요, 이게 불안정하다, 힘들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업이라는 게. 왜 그러면 악사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힘들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고, 맨 무시나 받고, 그 다음에 또 천시 받았죠. 그 술자리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음악을 이제 울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뜻도 있는데, 어찌됐든 나중에 가서 이런 그 악사라든가 이런 받침이라든가 이런 뜻은 없어져 버리고, 업이라는 걸로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다, 업이다, 우리가 업으로 삼는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바로 이 업자를 씁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위에 있는 요 받침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좀 해주고요. 요 받침대를 이렇게 여기까지 표현해 줍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이거 거리, 이거는 거리라 그러고, 이 밑에를 받침이라 그러죠. 위에 거리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밑에 받침은 자 이렇게 요걸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그리고서 1, 2, 3 이렇게 주고, 1, 2, 3 주고 이렇게 받쳐주시면 업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업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바소자입니다. 바소자는요, 이 뭐뭐 하는 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뭐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시경에서도 조금 이제 파생이 됐는데, 자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 요 지게호라고, 이게 지게호라고, 원래는 이게 문을 나타냅니다. 한쪽 문을 나타내는데, 이게 지게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지게는 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등에 이렇게 매는 그 지게죠. 그러면 왜 이게 그 지게로 쓰냐? 이러한 우리가 예전에 참 이것도 이게 우리 시골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정확히 알 텐데, 문이 이렇게 한쪽 기둥만 있잖아요. 양쪽 기둥 있는 거는 괜찮은데, 한쪽 기둥만 있으면 요 문이 자꾸 시간이 가면요, 이렇게 밑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문이 이렇게. 예. 그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많이 보이죠. 한쪽 문은 또 밭도 이제 그 문 한쪽만 해두는 밭 같은 게 있어요. 기둥 한쪽만 해두는. 그럼 이런 밭은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벌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받쳐야 되거든요.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로 받칩니다. 짝대기로 받쳐서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다시 만들어 놓는데, 요 짝대기가 바로 지게 짝대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게호라고 합니다. 또는 지게문호라고 해요. 이 지게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게 짝대기로 요 기울어지는 문을 받쳐줘야 되는 그런 문이다 해갖고 요 지게호.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동네에 보면은 이게 문 한 짝만 있는 집들은 이렇게 이런 걸로 많이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또 지게라는 거죠, 지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지게하고 요 도끼가 있으면 뭐 하는 거 있으면 나무 하는 거죠, 나무 하는 거. 원래 이게 나무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나무하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시경에 보면은요, 이게 소소라고 해서 이게 나무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게 얘기도 나옵니다. 나무하는 소리가 왜 소소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무하는 소리라기보다는 그냥 나무한다 뭐 이런 걸 표현을 했는데, 시경에선 학자들은 그냥 그것은 나무하는 소리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국어로는. 근데 중국어 해석을 이렇게 보면은 나무를 한다 이러고죠. 나무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국어 현대 중국어 해석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나무하는 것이다, 나무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다가,
그 요 이제 문도 있죠. 문도 있고 이게 왜 나무를 하겠습니까? 뭐를 만들려고 물론 나무를 팔려고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갑골문 시대 때는 이 나무를 이게 장작을 만들어서 판다는 개념보다는 자급자족의 개념이니까 우리 집은 내가 만들고 문도 내가 만들고 이랬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왕성이나 이런 데를 빼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가 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소자는 이렇게 나무 했다. 나무 하는 바, 내가 뭐뭐 하는 바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하는 바, 내가 지금 나무 하고 있잖아. 나무 하고 있는 바, 내가 좀 이따 집을 지을 것이다 해서 요거를 쓸 때는 자 왼쪽에는 지게문호 이렇게 지게호를 써주시고 오른쪽에는 도끼근을 이렇게 써주시면 도끼란 얘기죠. 그러면 바소자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볼게요. 터기자입니다. 터기자는요, 참, 이게 여기는 그냥 바구니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터기자 원래의 그 갑골문을 보면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구니 위에 이게 흑토자의 변형인데, 흑토자인데, 이 어떤 바구니에 흙을 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바구니를 갖다가 여기서는 이런 기자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요 기자는 뭐냐면 여기에 사람 손이 이렇게 사람이 잡고요. 여기도 두 사람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잡아갖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채 같은 거 아세요? 채. 그 흙을 곱게 걸러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밀도가 높은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 기자가 원래는 채입니다. 채. 걸러내는 채. 근데 걸러내는 채는 또 대나무로 만들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대나무 바구니로도 걸러낼 수 있겠죠. 흙을. 근데 이렇게 구멍 숭숭 뚫린 게 아니라 아주 촘촘한 거죠. 구멍이. 촘촘한 대나무로 흙을 여기에 부으면 거기를 통과한 흙들이 밑에 쌓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렇게 흙토가 대나무 위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가선 요 채를 걸러서 나온 흙이 밑에 있죠. 그런 흙이 벽돌이 되고 그런 흙이 터가 되고 그런 흙이 바탕이 된다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흙을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요 위에 이 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채를 통과한 흙이다. 이게 터가 된다. 이게 기틀이 된다 해서 채를 먼저 그리고 밑에 흙을 이렇게 놓습니다. 자, 터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영업, 바소터기. 한 번 더 읽습니다. 영화, 영업, 바소터기.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문서적자인데요. 자, 문서적자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삽이라든가 어떤 그런 괭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람이 손이죠, 손. 사람이 그거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건 발이죠. 사람이 딱 발로 밟고 이 농사용 도구를 갖다가 들고 있는 모습이죠. 뭐하면 농사 짓는 거죠. 농사 짓는 거. 그래서 요게 쟁기뢰자거든요. 쟁기뢰. 이걸 쟁기뢰라 그럽니다. 뢰로 발음이 나죠. 쟁기를 이러한 쟁기를 나타내요. 그리고서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쟁기를 든 사람인데 요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어린 사람이 아니죠.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뭐로 바꿔놓느냐 그러면 이게 이제 오래되다 해갖고 이제 이러한
오래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석자로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얘를요, 이게 직접 갈아먹을, 그러니까 직접 이 이러한 적사라고 하는데, 요게 대나무하고 합쳐져요. 이렇게. 대나무하고 합쳐져서 문서적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직접 이렇게 농사하는 거하고 대나무, 이러한 발음을 하필이면 수많은 발음 중에 왜 이러한 발음을 가져왔을까? 대나무. 이게 대나무에 대나무를 모아놓고 직접 그 대나무 위에 적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 종이 문서라든가 종이가 이렇게 갑없는 시절에는 발명이 안 됐죠. 없었죠. 그러면은 정글게 이제 뭐 나무판에도 적고 또는 그 청동기 그 칼로 색이죠. 그런데 그 나중에 숯이란 것이 발명이 됩니다. 이게 그 숯가루 있죠. 숯가루를 갖다가 악교풀에 이렇게 잘 붙게끔 악교풀에 이제 개서 얘를 이제 꽉꽉 누르면 이제 물로 뿌려 먹 만드는 거. 여러분들 먹을 안 만들어 보셨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참 이게 돈이 없어 갖고 먹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그 숯가루를 이렇게 이제 개고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악교풀라고 해서 얘를 이런 사각 뭐 일종의 틀이죠, 틀. 거기 이게 부어요, 이렇게. 부으면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증발하면서 마르겠죠. 마르면 꽝꽝해져요. 예. 근데 걔를 이렇게 밀면은 먹 갈듯이 이렇게 물 부어놓고 이렇게 밀면은 숯가루가 이렇게 갈려가면서 그게 이제 먹물이 돼요. 예.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고서 그걸 묻혀서 쓰는데 다른 애들이 쓰는 먹이에 비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쓴 그 먹이 숯의 재질에 따라 약간 다른 게 있겠지만 좀 진했어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때도 서예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글자를 썼어요. 지금도 뭐 서예를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한 것이 발명이 돼서 힘들게 청동기에 칼로 글을 새기지 말고 이렇게 숯으로 써내려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대나무에 쓰기 시작합니다. 문서를. 그래서 이게 대나무를 둘둘 말죠. 써서. 그것이 이제 책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문서적이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나무에 숯으로 직접 써놓는 거. 여기 직접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직접 밭을 갈아 먹는다. 이렇게 직접 밭을 갈아 먹는다는 뜻이 있죠. 자, 문서 적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심할 심자. 심할 심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는 달감자거든요. 달감자는 그냥 입에 뭔가 달콤한 걸 물고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이 수저예요. 수저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이 있는 거죠. 숟가락에, 또는 이게 국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국자에, 여기서처럼 이렇게. 뭔가 가득 있고 입 안에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 안에 먹을 게 있으면서도 또 먹을 걸 갖고 가는 거죠. 이게 이 정도가 지나치다, 가득하다라고 하다가 나중엔 정도가 지나쳐서 너무 심하다. 예. 정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차고 넘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치다. 넘침. 자, 심할 심자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요, 위에 이게 뭐 턱이자 아까처럼 뭐 보이지만 턱이자가 아니고 요 달감자입니다. 그래서 달감자는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데 다른 글자 밑에 글자하고 합쳐져야 되니까 얘가 조금 이제 이렇게 내려온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짝필자인데 짝필자가 아니고 원래는 이 수저에
이렇게 수저가 있어요. 이런 수저에 음식물이 이렇게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할 심자는 외우기 쉽습니다. 그렇지. 입에 음식물이 있는데 이게 되는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입에 막 씹으면서 막 먹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게 심할 심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할 심자는 외우기 쉽습니다. 자, 심할 심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없을 무자. 이 웬 아가씨가 지금 이 뭐를 들고 있게 있죠. 없다라는 얘기는 원래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춤추다라는 얘기예요. 춤추다. 손에 이게 무희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렁주렁 매달아요. 이게 또 어떤 갑골문을 보면 이게 두 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주렁주렁 매달고서 이게 이 큰 대자 사람이죠. 이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사람 이게 위에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다음 요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춤을 추다 우리가 춤을 출 때의 그 일종의 그 왜 춤을 추는가? 이렇게 예전에는 불을 가운데 이렇게 피워놓고 여기를 삥삥삥삥 돌아가면서 춤을 췄어요. 이게 문서에 보면은 그 이렇게 우가 막 춤을 추겠죠. 그럼 이 정신이 없어요. 무아지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무라는 거는 뭐가 없다? 정신이 없다. 춤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가 한국말 중에 이게 정신없이 춤을 춘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여러분이 듣기도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춤을 출 때는 정신없이 추는 거예요. 이게 노래방 가끔 가다 이제 행사 같은 거 끝나서 노래방 2차, 3차 가보면은 이렇게 제정신으로 이렇게 거기서 그 막 하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약간 억지스럽더라도 약간 정신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게 행사 같은 데서도 약간 좀 망가지는 맛이 있어야 좀 이런 웃기고 재미있고 저 사람도 저런 면도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망가질 땐 철저하게 이렇게 망가져야지. 다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망가질 때는 어떤 혼자 이렇게 망가져서 웃음을 줘야지 다른 분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또는 성적인 그런 수치감, 모멸감 뭐 이런 걸 줘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다른 분들, 특히 여성분들 나오는 한 1m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시선도 어떤 그런 시선이 아니라 시선은 그냥 혼자만 눈을 감든가 아니면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는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일들이 안 생겨요. 꼭 보면은 제가 예전에 법원에 참관을 할 기회가 있어갖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뒤에서 참관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형사법정에서 판사 앞에 이렇게 판결 받는 사람들의 90%가 다 이렇게 술 먹고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술 먹고 저지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배운 게 나는 정말 이 술자리 조심해야겠구나. 노래 부르는 자리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없을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술을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술자리에서 모든 사건이 나와요. 물론 이제 역사도 술자리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저는 역사를 만들 만한 위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없을무. 저한테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인생에서의 방향까지 설정해 준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없으면 원래 정신이 없다는데 이게 나중에 춤추다는 뜻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위에 이게 양손에 뭐를 들고 있는 그거는 그대로 두고 밑에 발 있죠. 이게 발이 이렇게 변했다잖아. 발만 요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이걸 어그러질 천이라 그러는데 어그러질 천은 발이 이렇게 이제 엇갈렸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거 춤출 무자를 새로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없을 무자로 굳어지고요. 근데 얘도 춤추다는 뜻이 있어요. 지금 사라졌지만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 정신이 없다 해서 없을 무가 되는데 이거 뭐뭐 하지 마라라는 뜻도 돼요. 뭐뭐 하지 마라. 이게 정신없이 이게 정신 뿅 가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춤추다라는 것은 이렇게 춤출 무자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 글자죠. 다할 경자입니다. 뭐를 다 했느냐 얘기해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게 사람이 보이죠. 이게 형이 이게 이런 글자죠. 이런 글자 이런 형이라는 얘기 글자인데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어쨌든 사람이죠. 사람인데 요 위에 요거는 고문도구죠. 이렇게 고문도구 혹은 이제 문신도구입니다. 낙인을 찍는 것도 이 사람한테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요거를 뭐 나팔을 부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경자가 쓰인 많은 글자들을 보게 되면은 노예의 낙인을 찍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거는 전쟁이 끝났다는 표시는 이 부분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요. 포로를 다 잡죠. 포로를 잡아서 이 포로들을 낙인까지 완전히 찍어야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포로들에게 낙인을 이건 뭐의 낙인입니까? 노예의 낙인이죠. 노예의 낙인을 이렇게 찍는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매울 신자죠. 이렇게 그 낙인을 찍는 게 요 고문 도구가 매울 신자에서 밑에 것이 사라져 버리면 요 설립자밖에 안 남겠죠. 그래서 이 설립자를 이렇게 위에 낙인을 찍는 설립자를 먼저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밑으로 사람을 표시하는 글자를 써주게 되면 이 다할 경자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글자까지 이제 다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서적 심할심 없을 무달경 한 번 더 갑니다. 문서적 심할심 없을 무달경. 네, 이렇게 해서 38차 강의가 이제 끝나게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업소기요. 영업은 소기요. 그 다음에 적심은 무경이라. 이렇게 적심이 무경이라. 이렇게 이게 좀 낫겠죠. 적심이 무경이라. 명예는 명예로운 이름은 끝이 없을 것이다. 영예로운 업을 바탕으로 하니 영업이 속이 하니. 자, 이렇게 갈까요? 자, 그러면은 자, 영업이 속이 하니 적심이 무경이라. 영업이 속이 하니 적심이 무경이라. 영예로운 업이 바탕으로 하는 바. 명성이 전함이 이름이 전함이 끝이 없을 것이다. 영업이 속이 하니 적심이 무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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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 속이 하니 적심이 무경이라.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38차 강의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39일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